와, 이거 충격적인 장면이야. 근데 하는 거로 봐서 대통령만 안 계셨으면 주먹 다짐까지 가겠어요. 근데 저 뒤에 영상 보시면은 서로 한동안 한참 노력합니다. 네. 눈싸움 하더라고요. 눈싸움 했어요.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장면이라서 처음 본 장면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장면도 이 장면인데 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말이죠.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 많아. 뭐냐면 1월에 그 윤석열 체포하러 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경호처가 22 경찰 경호대에게 야 우리 이거 같이 막자. 그렇게 요청을 했어. 예. 그런데 22 경찰 경호대가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경호처가 이 22 경찰 경호대에 앙심이 생겨가지고 얘네들을 경호 작전에서 배제를 시켜버려요. 네. 근데 뭐 윤석열 정부에서 뭐 지들끼리 뭐 지지고 뭐 그렇다 쳐. 정권이 바뀌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번에 저 행사를 하는데 또 그 경호처의 강경파 애들이 22 경찰 경호대를 못 오게 배제를 시켜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그게 처음이에요. 역사상 처음이라고. 처음입니다. 경호처가 창설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사실상 새 대통령이 뭐 이번엔 취임 선서지 않습니까? 예. 취임식이 됐든 취임 선서가 됐든 그때 22 경호대를 경호에서 배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 그래서 이제 논란이 좀 돼가지고 이제서야 22 경호대가 다시 투입이 됐다. 예. 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요. 네, 이 교수님. 심각성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63년도 1963년 존 F 케네디 댈러스에서 총격 당해서 맞아요. 결국 이제 서거하셨죠. 그때 경호 간의 싸움이 있었어요. 어. 그 대통령을 차에 좀 더 근접해서 붙여야 된다. 아니다 하는 양측이 심하게 일종의 이제 A팀과 B팀의 갈등이 있으면서 거기서 놓친 거거든요. 그게 있었고 1981년도 이제 그때 예. 경험이 이제 아무래도 미국 그 경호에서도 이제 여러 매뉴얼이 새로 생성이 됐겠죠. 예. 81년도에 워싱턴 DC 저 레이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총격 당했죠. 그때는 신속하게 그때도 갈등이 심하게 있었어요. 양측이. A팀 B팀 일종의. 그런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그 골든 타임을 놓칠 뻔했다는 게 좀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와, 기록이. 이거 진짜 심각한 그래서 문제네. 아까 그 영상 보셨을 때 초록색이 경호처 직원입니다. 검은색이 경찰입니다. 그러면 지금 앞쪽에 그 영상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럼 다시 한번 네. 보시죠. 경찰이 앞에 있었지. 초록색이 경호처입니다. 저 검은색이 이 경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그 전에 이제 비하인드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잠깐 네, 말씀하시죠. 네. 네. 경호처에서는 이제 김성훈 경호처 때 여러 이제 그 사병화 실제 사병화 논란이 아니라 사병화가 됐던 거죠. 됐던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조직이 없어질 수 있다는 굉장한 두려움에 처했잖아요. 예. 7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대부분 젊은 직원들이 많잖아요. 위에 간부들 빼놓고는 애들 학교 보내고 키우고 십장가 보내고 다 해야 되는 연배들인데 이게 만약에 없어지고 해체되고 분산됐을 때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하고 막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1, 2가 김성훈 씨까지 이제 배제가 되고 나서 1, 2, 3 세 번째가 이제 직무대행 체제가 오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 보시면 경호처 개혁안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 경호처 처장이 한 번도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일종의 이제 국민적인 그런 통제를 받게 만든다 하는 것들 이런 걸 개혁안으로 내고 감사관 검찰도 보면은 이제 감찰부장 감사관 해서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내부 감찰을 할 수 있게 시스템화 임기제로 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분을 이제 외부에서 공모를 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내게 되는데 그때 뭐를 했냐면 유력하게 이제 본선이 붙었고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굉장한 갈등 속에 이제 유리로 방탄유리까지 할 정도로 심하게 되기 직전에 경호처에서 이런 의견을 냈어요. 여야, 그러니까 1당 2당 유력 후보들이 요청을 하면 국회의장 중재하에 요청을 하면 바로 투입하겠다 네. 한 거예요. 네. 그랬는데 실제 우원식 의장이 중재를 했죠. 근데 국힘에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거절했지.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 옷을 벗으면서 네. 뭐 필요 없다 하고 네. 이제 쇼를 합니다. 이때 경호처에서는 뭘 준비했느냐면 어. 이쪽에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한 팀을 준비를 했는데 그중에 첩자가 윤석열, 김건희 관련돼서 여러 설들이 안 그래도 안전에 위협이 많은데 당연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연판장 사건 기억나시죠? 경호처 약 500여 명이 예. 사인한 이 연판장 사건을 주도했던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그 실무 책임자로 해서 팀을 잠정적으로 구성을 해 놓습니다. 네. 그러면서 언제든지 검증을 해 주시라. 실제 이제 근접 경호를 하는 멤버들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김문수 후보 측에서 우린 필요 없다 하니까 한쪽만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못했고 사전 교감 준비를 할 여유가 없었던 상태에서 바로 이제 땅땅땅 당선하고 투입이 되게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잘못하면 조직이 없어질 수 있어 뭐 이런 여러 그 흑역사를 짧은 시간에 거쳐오면서 굉장히 경직돼 있는 거죠. 그리고 FM대로 갔을 때 매뉴얼이 다르죠. 지금 이 기간 대선 기간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님을 경호하던 그 멤버들이 갖고 있는 매뉴얼과 네. 경호처 매뉴얼 장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기본적인 충돌,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경직돼 있고 네. 매뉴얼도 다르고 네. 협업 합동으로 뭘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소위 민정팀에서 지금 이제 용산에는 3분이 갔습니다. 총경, 경정, 경감해서 또는 인사검증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급하게 투입을 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총경 한 분을 책임자로 해서 경호처의 이 근접 경호하고 하는 분들의 그 신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체크를 면밀히 지금 하고 면밀히 있어요.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어제 마침 이제 바로 1착으로 황인권 그 대장 그분을 이제 경호처장 임명하고 네. 잘 알고 있는 박관천 네. 전 행정관님을 이제 차장으로 차장으로 했기 갔죠. 때문에 네. 군과 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하루 이틀 사이에 곧 정리가 다 정리됩니까? 아마 오늘이면 이미 정리가 됐을 예. 걸로 그럼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사 검증을 합니다. 인사 검증을 했는데 요거는 완전히 그 강경파 김건희 사람이다. 뭐 이렇게 돼 사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는 알죠. 그러니까 채 그때. 걸리면 나오나. 예를 네, 들어. 네. 예를 들어 그런 사람이 뭐 A, B, C 3명 있다고 쳐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근접 경우에서는 근접 배제- 경우에서는 직업 배제. 공무원이라서 저기를 신분에 대해서는 예. 보장은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근접 경호 팀에 붙일 수는 없는 거죠. 난 그래도 좀 불안하네. 그러니까 가족 수행부라든지 근접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항상 대통령과 영부인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데는 배치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일도 이제 초유의 사태예요. 예. 경호처가 저렇게 이제 오버를 하면서 긴장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이대로 있다가 해체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지금 있거든. 그냥 해놓은 짓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있는 경호관들이 너무 이제 안타까운 거긴 한데 이 경호처 아까 이제 우리 저 감찰 문제 잘 지적하셨는데 외부 감찰관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제가 공직기강 비서관이 경호처까지 다 감찰하고 인사검증하고 다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외부 견제 감시가 확실히 된다. 네. 내부에다 갖다 놓으면 또 끼리끼리 저기 한동수 감찰부장 갖다 놔도 고립시켜서 고립시켜버리지. 바로 맞아. 그런 짓거리들을 하기 때문에 맞아. 그 시스템이 우리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런 문제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네네. 저기도 이제 그 실제 경호 업무에 관여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데다 배치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고 그렇지. 당비실장 당비실도 위험해. 그 시설 관리팀 뭐 이런 거 있잖아. 예. 정부 갈아주고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우리 신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대통령 그다음에 대통령 부인 이분들을 근접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말하자면. 네. 이제 그거들을 잘 선별해서 우선은 해야 되고 그냥 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아까 이제 까만 넥타이 뭐 초록 넥타이 있었지만 네. 잘 보시면 이걸 채우지 않고 있습니다, 단추를.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채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다 단추 채우는 게 예의잖아요. 네. 근데 경호들은 다 저렇게 안 하고 있어요. 저 이유가 총을 빨리 빼야 되기 때문에 네네. 단추 풀 시간도 없이 해야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건데 저기서 네. 싸운다는 것도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나름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 일이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보면 경호처 직원들은 경찰 알기를 진짜 지 발밑에 때만도 못하게 알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22 경비단이 자기 말을 안 들었다는 게 저 친구들 입장에서도 초유의 사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뭐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경찰이 우리 말을 안 들어 이런 생각만 하는 거야 지금.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 행사 때 이렇게 가보면은 경찰관들이 뭐 이렇게 저 굳은 일도 다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딱 경호관 나타나고 자 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딱 서 있거든. 야. 경찰도 서름이 많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경찰도 좀 잘해가지고 위상을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이제 사달이 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원래 이제 그 경호했던 그 경찰 경호 네네. 있잖아요. 네. 철수시켰어요. 네네. 예. 그러니까 당장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경호처가 살아 있으니까. 아니, 그건 맞죠. 그 시스템을 가야 네. 되는 그 거고. 경호처에서 이제 김성훈 그 당시에 사병화된 부분은 정말 화가 나고 저희도 방송에서도 수도 없이 다뤘지만 또 네. 한 가지는 이제 어쨌든 그들이 교육을 받을 때 부장이든 팀장 체제에서 딱 거기서 너 내려놔 그럼 그 순간에 예를 들어 막 경호를 하다가도 내려놓으라면 딱 완전 무장하지하고 아웃입니다. 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국민들이 그 소위 뭐 예를 들어 세작이 숨어 들어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이제 요 기간에 검증을 해서 다 네. 걸러질 걸로 보고 그러면 이번에 그 인선 발표 난 경호처장, 경호차장 두 분은 바로 그냥 투입되는 거예요? 아마 당연히 어제부터 바로? 발표 전부터도 투입이 됐었을 거예요. 인사 명령을 먼저 내서 아마 하셨을 수 그럼 있습니다. 그분 주도하에 지금 인사 검증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네네. 그 박관천 행정관이 아마 경감대인가 그 경호처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 옛날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1에 아마 근무하고 다 했을 걸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네네. 나는데 네. 그 이들이 자존심에 이제 이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 저분.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 충성한다는 자부심으로 이제 온 거거든요. 경호처는 시스템을 보시면 위에 부장급 이상 헤드들 외에는 정권이 바뀌어도 실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 인력을 양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갔겠어요. 노력, 땀이 들어갔겠죠. 전문적으로 이제 사람을 몸으로 맞고 막 하는 일이다 엄청나죠. 보니까. 그랬는데 진짜 김성훈이 나쁘다는 거는 그렇게 국가에 충성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이제 여러 혹독한 훈련도 거치고 왔는데 그렇죠. 예. 완전 사병화 때문에 이제 다 무너진 거죠. 다 무너졌죠.